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노른자 플러스 이것 기억나시죠?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피부가 덜 칙칙해 보여요. 주름이 싹 없어진 건 아니지만 얼굴빛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런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똑같이 따라 했는데 왜 하나도 모르겠죠? 사흘째 열심히 먹고 바르는데 아직도 거울 보면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느낀 건 노른자나 제품이 틀린 게 아니라 밤 시간이 문제구나 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부를 떠올릴 때는 어떤 크림을 바를까, 무엇을 먹을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피부를 진짜로 갈라놓는 건 낮에 바르는 것보다 밤에 반복되는 습관이었어요. 특히 65, 70이 넘은 피부는 낮에는 햇빛, 바람, 미세먼지, 건조한 실내 공기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는 동안 그 상처를 조금씩 회복해야 하는데 그 짧은 회복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망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른자 한 달을 먹어도 별로 모르겠다고 느끼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품이 달라서가 아니라 밤 습관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노른자를 드시는 분일수록 반드시 함께 고쳐야 하는 밤 습관이 3가지 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지금 끊으라고 하면 많이들 망설이는 것들이에요. 늦은 밤에 먹는 달달한 것들, 습관처럼 찾게 되는 짠 야식, 그리고 물 대신 마시고 있는 어떤 음료들 말이죠. 앞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나 이야기인데 하고 뜨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 정말 바꿀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3가지 습관 중에 단 한 가지만 바꿔도 일주일 길어도 2주 뒤에는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왜 이렇게 덜 부어 보이지? 피부가 예전보다 덜 거칠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렇지 뭐 하고 영상을 중간에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보시면서 내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딱 정해두세요. 여러분의 오늘 밤이 노른자 효과를 진짜로 살려주는 첫 번째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밤 습관이 노른자보다 더 중요한지를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좋은 것만 먹는데 비타민도 챙기고 노른자도 먹고 오메가3도 먹는데 왜 피부는 그대로일까? 이때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언제 회복하는가 하는 시간이에요. 낮 시간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몸은 계속 움직이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피부 입장에서 보면 낮은 버티는 시간에 가깝고 진짜로 고치는 시간은 밤입니다. 특히 70대 피부는 젊을 때처럼 낮에 조금만 쉬어도 금방 회복되는 힘이 없습니다. 낮에 받은 자극과 상처를 대부분 잠자는 동안에 천천히 수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낮에 뭘 먹을까, 뭘 바를까만 신경 쓰고 밤에 피부가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오래된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낮에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먼지도 들어오고 여기저기 벽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집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은 사람들이 다 자고 난 밤 몇 시간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공사를 도와주는 대신 집 안에 물을 흘려보내고 벽을 더 두드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찬 바람을 들여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다 놔도 집은 점점 더 망가지겠지요. 피부도 똑같습니다. 노른자, 비타민, 영양제는 좋은 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 자재를 쓸 시간을 우리가 밤에 스스로 없애고 있다는 것이에요. 밤에 혈당이 계속 출렁이고 염분 때문에 온몸이 붓고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아서 피가 더 끈적해진 상태가 되면 피부는 예뻐지는 일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거죠. 그래서 약국에서도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선생님, 저희 비타민 다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해요? 노른자도 먹고 콜라겐도 먹는데 왜 얼굴은 그대로죠? 이럴 때 저는 먼저 그럼 혹시 밤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습니다. 몇 시에 주무시는지, 잠들기 전에는 뭘 드시는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잠에서 자주 깨는지부터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항상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밤 10시, 11시 이후에 뭔가를 계속 드시고 짜고 달고 진한 것들을 즐기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대신 커피나 진한 차를 몇 잔씩 마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노른자와 좋은 음식들이 낮에 넣어준 힘이 밤 사이에 반 이상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노른자는 엑셀이고 밤 습관은 브레이크다. 우리가 엑셀만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밤마다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그 브레이크를 만드는 구체적인 3가지 밤 습관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중에서 이거 하나는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꿀 수 있겠다 싶은 것만 골라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밤 습관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마 이 부분에서 뜨끔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바로 늦은 밤에 먹는 단 음식, 빵, 과자, 아이스크림, 떡입니다. 에이, 나는 조금만 먹는데요. 밥은 안 먹고 빵만 하나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에도 당을 많이 씁니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TV 보고 이 모든 것에 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밤 늦게 들어오는 당입니다. 특히 9시, 10시, 11시 이후에 케이크 한 조각, 달달한 빵, 과자 한 봉지, 달콤한 떡을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쑥 올라가 버립니다. 젊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65, 70이 넘으면 이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피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떤 일이냐면요. 원래는 밤에 오늘 낮에 받았던 상처를 좀 고쳐야지, 수분도 채우고 탄력도 조금 회복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불이야! 하고 소방차가 들이닥친 것과 비슷합니다. 몸은 피부를 고치는 일을 잠시 멈추고 혈당을 먼저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당은 단순히 에너지만 쓰는 게 아니라 과하게 들어오면 단백질과 붙어서 딱딱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어렵게는 당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피부를 더 딱딱하고 누렇게 칙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달달한 걸 찾는 분들은 노른자를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한 손으로는 피부를 돋고 다른 손으로는 피부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약국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노른자도 먹고 비타민도 챙기는데 아침만 되면 얼굴이 푸석하고 늘어져 보여요. 자세히 여쭤보면 거의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TV 보면서 빵 조금이랑 과자 몇 개 먹어요. 밥은 안 먹으니까 괜찮겠지 했죠. 하지만 밥이냐 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밤 늦게 당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평생 단 거 완전 금지!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말은 지키기도 어렵고 지키지 못하면 금방 포기하게 되니까요. 현실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단계에 땡기는 날에는 저녁 식사 직후 8시 이전에 아주 소량만 드세요. 둘째, 9시 이후에는 배가 출출해도 빵 과자 대신 따뜻한 물이나 담백한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셋째,
일주일에 한두 번은 노른자를 위해서 오늘은 참는 날을 정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노른자가 피부에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훨씬 더 커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거 완전 내 얘기다 하셨다면 아마 오늘 밤이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밤 습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가 달달한 간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짜고 진한 야식, 국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단 건 별로 안 먹어요. 대신 밤에 라면 하나 끓여 먹죠. 밥은 안 먹고 국물만 떠먹어요. 그건 괜찮잖아요? 사실 피부와 몸 입장에서 보면 국물만 먹는다가 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라면 국물,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댓국, 감자탕 같은 것들은 맛있고 속이 뜨끈해져서 추운 날 밤에는 더 자주 찾게 되죠. 하지만 이 국물들 속에는 염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밤 9시, 10시 이후에 이런 국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은 큰일 났다 하면서 소금을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날 아침에 바로 눈에 보입니다. 얼굴이 퉁퉁 붓고 눈 주변이 두툼해지고 피부색이 탁해 보이고 심지어 기미가 더 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 뭐 잘못 먹었나? 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짠 국물 한 그릇이 문제였던 거예요. 붓기는 단지 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붓는다는 건 혈관과 조직이 그만큼 부담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혈관이 피곤해지면 피부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이 줄어들고 피부는 더 칙칙하고 더 지쳐 보이게 됩니다. 약국에 오시는 70대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간식도 잘 안 먹는데 왜 아침마다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죠? 하루 식단을 차근차근 물어보면 거의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저녁 먹고 늦게까지 TV 보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거나 김치찌개 국물에 밥 조금 말아 먹어요. 이제 본인은 밥은 조금밖에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피부 입장에서는 염분 폭탄을 맞은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라면, 찌개 완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약속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 라면을 끓일 때 스프는 반만, 면도 다 먹지 말고 반 정도만 드시기. 둘째,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드실 때 건더기는 조금 드셔도 괜찮지만 국물은 3숟가락만 드시기. 셋째, 한 주에 3, 4번 먹던 야식을 주 1회로 줄여보기. 이렇게만 해도 다음날 아침 얼굴 붓기가 훨씬 덜하고 피부톤이 조금씩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노른자는 낮 동안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짠 국물로 몸과 혈관을 지치게 만들면 채워넣은 영양이 얼굴까지 도착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도 어젯밤에 라면 국물 다 마셨는데 하고 떠오르셨다면 오늘 밤부터는 면은 반, 국물은 3숟가락만 기억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일주일, 2주일 뒤에 거울 속 얼굴을 조금씩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밤 습관, 마지막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건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 하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바로 물은 거의 안 마시고 대신 커피나 진한 차만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물은 잘 안 마셔요. 대신 차를 많이 마셔요. 차도 물이잖아요. 커피는 한 잔 정도니까 괜찮겠죠? 물론 낮에 마시는 연한 차 한두 잔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얼마나 무엇을 마시느냐입니다. 특히 밤 시간에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 대신 커피, 녹차, 진한 홍차, 자스민차를 여러 잔 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물도 대신 마시고 몸에도 좋은 차를 마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피부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들 속에는 대부분 카페인이나 이뇨 작용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몸 안의 물을 밖으로 빨리 내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까지 커피, 진한 녹차, 홍차를 몇 잔 마시게 되면 몸은 겉으로는 뭔가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지만 안쪽에서는 조금씩 더 말라가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피부는 원래도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낮 동안 차가운 바람과 건조한 공기에 시달리다가 밤에 푹 쉬면서 수분을 채워야 하는데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카페인 때문에 물이 더 빠져나가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은 바싹 말라있고 피부는 더 당기고 잔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 쉽습니다. 약국에 오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저녁에 커피도 블랙으로 설탕 없이 마셔요. 살은 안 찌니까 괜찮은 줄 알았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건강을 위해서 녹차를 많이 마셔요. 그래서 물은 따로 잘 안 마셔요. 그런데 막상 밤에 몇 잔이나 마시는지 여쭤보면 TV 보면서 2잔, 3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물을 빼앗아가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완전히 끊는 것보다 시간과 종류, 양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차 잔은 저녁 6-7시 이후에는 멈추기.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물이나 카페인 거의 없는 보리차, 둥글레차처럼 부드러운 차 위주로 바꿔주세요. 자기 2시간 전에는 미지근한 물 1컵, 10 오샨티 200ml를 천천히 마시기. 한 번에 벌컥벌컥이 아니라 찬트에 15분 정도 나누어서 편하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입이 심하게 마른다면 물 한두 모금만 옆에 두고 조금씩 마시기. 대신 그 시간에 진한 커피, 녹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왜 이렇게 덜 당기지? 피부가 어제보다 덜 구겨진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주름이 싹 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 동안만 밤에는 물 1컵, 카페인은 멈추기를 지켜보시면 피부뿐만 아니라 혈압, 속, 머리까지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제 우리는 3가지의 밤 습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1. 늦은 밤 단 음식빵 과자. 2. 자기 전 짠 국물 라면찌개. 3. 물은 안 마시고 커피 진한 차만 마시는 습관. 여러분의 밤은 이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우셨나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습관을 한 번에 다 고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은 딱 1가지만 바꿔보자고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는 1번, 단 음식부터 줄여보겠습니다. 나는 2번, 라면 국물 3숟가락만 먹어볼게요. 나는 3번, 오늘부터 자기 전에 물 1컵부터 마실게요. 숫자만 적으셔도 좋고 간단한 다짐 한마디를 함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앞으로 1주일, 2주일 동안 밤 습관을 지키게 해줄 작은 약속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꼭 아래 댓글에 1번, 2번, 3번 중에서 오늘 당장 바꿀 나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밤이 노른자와 피부가 진짜로 같은 방향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3가지 밤 습관을 한 번에 묶어서 70대 전용 노른자 효과 살리는 밤 루틴으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하고 살짝 우울해지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반성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어요. 밤늦은 단 음식은 피부가 고쳐져야 할 시간에 혈당 문제부터 처리하게 만든다는 것. 짠 라면 국물찌개는 다음날 아침 얼굴을 붓게 만들고 피부로 가야 할 영양을 붓기와 염분 처리에 쓰이게 만든다는 것. 물 대신 커피 진한 차만 마시는 습관은 이미
마른 70대 피부에서 남아있는 수분마저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요. 이제 남은 건 이 지식을 루틴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약국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제안은 이것입니다. 일단 7일만 노른자를 위해 밤을 조금 바꿔보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나온 것 중 딱 한 줄만 기억해 주세요. 1단계 저녁 식사 후 저녁 6산 7시 오늘은 8시 이후 단 음식은 안 먹는 날이다. 빵, 과자, 떡이 떠오르면 내일 낮에 먹지? 오늘 밤은 노른자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2단계 야식 시간 밤 9일 심시 라면이 당긴다면 면은 반, 스프는 반, 국물은 3숟가락 만 가능하면 따뜻한 야채국, 계란찜, 두부 같은 담백한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3단계 잠들기 2시간 전 밤 9일 심시 사이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진한 차는 이 시간 이후에는 멈추기.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 필 50ml 200ml를 천재 15분 나눠서 천천히 마시기. 이 세 줄만 지켜도 노른자가 낮에 넣어준 영양이 밤새 얼굴까지 도착할 길이 훨씬 넓어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이에요. 오늘은 단 것만 줄이고 내일은 국물 양을 줄이고 모레는 물 한 컵을 더해보는 식으로요. 한 주, 2주가 지나고 아침에 세수한 뒤 거울을 보실 때 예전보다 얼굴이 덜 부어 보인다. 피부가 예전처럼 거칠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작은 변화를 느끼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노른자도 밤 루틴도 스스로 계속하고 싶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80일 수 있지만 피부가 느끼는 밤은 오늘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은 숫자나 습관이 아닌 마음 이야기 맛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약국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제 다 늦은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뭘 더 예쁘게 해요.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주름이 생겨서 슬프다는 뜻뿐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을 이제는 포기해도 된다고 느끼는 마음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보이는 건 주름, 기미, 늘어진 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와 수고가 함께 서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밤새 일하던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피부는 늘 맨 앞에서 바람도 맞고 햇빛도 맞고 눈물도 같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름이 많은 얼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구나.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도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안 예뻐도 돼. 이제 뭐 해도 소용없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노른자와 밤습관 이야기는 사실 얼굴을 30대로 만드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의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밝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은 예의에 가깝습니다. 약국에 오는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이제 화장 같은 거 안 찍혀. 어디 갈 데도 없고 꾸며도 티도 안 나요. 그러다가 밤 루틴을 2차, 3주 꾸준히 지키고 난 뒤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해요.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예전처럼 늙었다는 느낌이 훅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조용히 웃으면서 그래서 오랜만에 입술에 립스틱을 조금 발라봤어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한 문장을 듣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은 단순히 거울 속 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도 아직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깨워줍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도 바로 그겁니다.
노른자를 먹느냐 마느냐, 밤에 무엇을 끊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가 아니라 이 나이니까 더 돌봐줘야지 라고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3가지 밤 습관과 간단한 루틴은 몸과 피부에게 건네는 아주 작은 한마디 인사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챙겨줄게.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올라온다면 이렇게 한 번만 바꿔보세요. 내가 오늘 노른자 하나 챙겨 먹고 밤에 물 한 컵을 더 마시고 라면 국물 3숟가락을 참았다면 그건 이미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나아간 거다. 우리는 내일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밤 내 손으로 나를 조금 더 아껴주는 선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1주일, 2주일, 한 달 쌓이면 어느 날 아침 세수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문득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라,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과 표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끝난 뒤에는 그냥 끄지 마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부터는 나를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의 다음 일주일을 지켜줄 작은 약속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함께 걸어온 길은 생각보다 꽤 깁니다. 처음에는 왜 어떤 사람은 노른자 플러스 이것을 해도 별로 모르겠다고 할까? 이 질문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답은 제품 때문만이 아니라 밤에 반복되는 3가지 습관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 늦은 밤, 단 음식, 빵, 과자, 떡. 2. 자기 전 라면, 짠 국물, 찌개 산물은 안 마시고 커피 진한 차만 마시는 습관. 이 3가지가 노른자가 낮 동안 도와준 효과를 밤마다 몰래 훔쳐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같은 방법을 써도 효과를 느끼고 어떤 분은 왜 나는 그대로지? 하고 속상해 하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하지 마세요에서 끝내지 않고 단 것이 당길 때는 8시 이전 소량만, 라면과 국물은 면은 반, 국물은 3숟가락만, 밤에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어제의 나와는 다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초반 2, 3분만 보시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서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바꿔볼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피부가 다시 달라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씨앗입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3가지 밤 습관 중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1번, 늦은 밤 단 음식, 빵, 과자 줄이기. 2번, 라면찌개 국물, 면 반, 국물 3숟가락 지키기. 3번, 밤에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나는 이거부터 해봐야겠다 하고 떠오른 번호가 분명 하나는 있으실 거예요. 그 번호를 그냥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1번부터 해볼게요. 저는 2번 라면 국물 줄이기 도전합니다. 저는 3번 오늘부터 자기 전에 물 한 컵 마실게요. 이렇게 짧게라도 적어두시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영상의 내용을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노른자와 정말 잘 어울리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5,000원 안쪽으로 구할 수 있고 70대 피부와 혈관에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노른자의 친구, 영양식 영양제를 약사 입장에서 골라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뭘 같이 먹어야 노른자 효과를 더 오래, 더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다음 영상을 함께 봐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실버 파워 라디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저에게는 이 내용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 방향으로 더 깊게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마세요. 영상만 보고 지나가면 내일도 어제와 똑같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댓글에 내가 선택한 번호 하나만 남겨도 오늘 밤부터는 어제와 조금 다른 길로 조용히 방향을 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그리고 이번 일주일이 노른자와 밤 루틴이 함께 손잡고 피부 나이를 살짝 뒤로 돌리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의 선택 1번, 2번, 3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가 구간, 다음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강한 훅, 한국어 약 500단어.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 대한 작은 예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른자를 망치는 밤 습관 3가지를 정리하면서 방해꾼을 치우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노른자와 가장 잘 어울리는 도와주는 친구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약국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노른자만 먹어도 되나요? 이왕이면 피부랑 혈관에 같이 좋은 걸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비싼 영양제를 잔뜩 사놓고도 정작 뭐가 나한테 맞는지, 70대 몸에 부담은 안 되는지 몰라서 그냥 서랍에 넣어두고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약국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추천드렸던 것들 중에서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고 5,000원 안쪽 혹은 그 주변 가격이라 너무 부담되지 않고 노른자와 함께 먹었을 때 피부, 혈관, 기운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노른자의 베스트 친구들을 골라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데 같이 먹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 피부랑 혈관을 같이 생각하려면 어떤 싸고 간단한 반찬이나 음료를 곁들이면 좋을까? 70대 위 간, 콩팥에 부담을 덜 주면서 오래 먹어도 괜찮은 조합은 뭘까? 다음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가 아니라 왜 이 조합이 70대에게 유리한지, 어떤 분은 조심해야 하는지, 언제 어느 정도 양으로 먹으면 좋은지까지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싸야 좋은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씩 고를 거예요.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밤 습관은 이제 조금 알겠다. 그렇다면 대체 낮에는 뭘 어떻게 먹어야 노른자가 헛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다음 영상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실버 파워 라디오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가는 날, 아, 이게 그 노른자 친구 영상이구나 하고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방해꾼을 치운 날, 다음 편은 도와주는 친구를 데려오는 날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 작은 순서들이 여러분의 피부 나이와 건강 나이를 조금씩 뒤로 돌려놓을 거라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